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 온 사라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자라 부모님의 지원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도 다 하며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죠. 어릴 적 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저는 집안의 의료계통이 한 명쯤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른 나이부터 간호사를 꿈으로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고 전문 의료직이 될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1978년이었나?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이란 혁명으로 시민들의 불안정성과 폭동이 그 해에 고조되었고 그게 병원과 의료시설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걱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폭동으로 다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저는 죄 없이 다친 어린이들, 갓난 아기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료진으로서 배우는 단계이기에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저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 자괴감에 빠졌어요. 빨리 더 배워서 환자들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혁명의 폭동은 이란 전역에 걸쳐 확대되었고 시위, 폭력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저는 간호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계속 환자들을 돌보고 상처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병원 밖에서도 자원봉사를 했죠. 저는 한 남자 간호사와 짝을 이뤄 계속해서 의료품들을 가져오고 환자를 2인 1조로 보살폈어요. 그러다 남자 간호사가 이란 왕실 주치의를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한다며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제 최종 꿈인 왕실 주치의를 만나러 가다니 부러웠습니다. 사실 이란 혁명 전에도 이란 왕실 주치의의 명성은 테헤란 시내에서 자자했어요. 바로 이란인이 아니고 한국인의 심지어 여자였거든요. 당시 테헤란 시내에서 그 여자에게 침만 맞으면 아픈 곳이 마법처럼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어깨가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분에게 침을 몇 번 맞고 나서 어깨가 씻은 듯이 나았대요. 그래서 받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남자 간호사의 뒤를 밟았어요. 의료품을 가져와야 했기도 해서 테헤란 시내로 몸을 숨기며 돌아다녔죠. 하지만 1시간쯤 지났을까 시내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어서 탕탕탕 투두두두두 엄청난 총소리가 들려오고 본격적인 총격전이 일어났어요. 아, 내가 미쳤지. 그분 얼굴 한번 보려고 이 위험한 상황에 시내에 나오다니. 저는 1시간 전에 저를 매우 치고 싶었어요. 너 미쳤냐고. 정말 후회됐죠. 시내는 난장판이 됐어요. 부상당한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저는 바쁘게 움직였죠. 위급해 보이는 환자들 먼저 급히 치료하고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장면을 보았어요. 바로 왕실 주치의인 그 한국인 여자 닥터가 다친 시민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땀방울을 흘리며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최대한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고 그녀처럼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외래병동 책임자가 사색이 된 표정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저는 큰일이 났나 싶어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왕실 주치의에게 소리를 쳤어요. 닥터리,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닥터들 모두 집으로 피신했는데 여기서 환자를 보면 어떡합니까? 당신은 왕실 주치의입니다. 당신이 다치면 여기 모두가 위험해져요. 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란 혁명은 시민과 왕실의 싸움이기 때문에 왕실 주치의는 더욱 위험하거든요.
주변 병동 직원들은 그녀를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긴박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그녀에게 신신당부하며 알려줬죠. 닥터리, 밖에 군중이 당신의 신상을 묻는다면 다친 시민을 치료한 의사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왕실 주치의 닥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는데 쉽지 않았어요. 밖은 이미 카오스 그 자체였고 시민들은 왕실 관련 사람이면 다 때려 죽이려 했죠. 이 상황에서 왕실 주치의인 닥터리가 혼자 시위대를 뚫고 집까지 가는 건 불가능이었어요. 그 순간 그녀에게 치료를 받았던 한 택시기사가 시위대를 향해 외쳤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러 온 아주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녀가 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분은 또 죽을 위기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당장 길을 비키세요. 이분은 이란의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온 골드핑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순식간에 북새통이던 길이 홍해가 갈라지듯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죠. 사실 알고 보니 테헤란 시내에 있는 폭동을 하던 시민들 중 그녀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택시기사의 말을 듣자마자 곳곳에서 당장 길을 비켜줘 라는 외침에 들려왔고 한국 닥터를 위해 잠시 동안 그 폭동이 멈춰지고 말았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환자를 향한 진심 그리고 환자를 살리는 능력 둘 다 갖춘 그녀였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봐요. 그녀는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살렸잖아요. 그 이후 저는 그녀처럼 되고 싶어 미친 듯이 공부하며 이란의 제일 큰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사실 그녀는 한의사여서 그녀의 의료 기술을 배울 수는 없었지만 집에서 따로 유튜브를 보며 한의학을 공부했고 한의학의 신비에 대해 알게 됐어요. 양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을 한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과 양의학을 같이 공부하면 더한 의료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한의학을 배우기가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하지만 제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선 한국어 공부부터 열심히 했어요. 지금 6급까지 따놓은 상태라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기 위한 단계로 돌입해야겠죠. 저도 골드핑거 닥터리처럼 꼭 멋있고 봉사하는 의사가 되어 이란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란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어 그녀처럼 왕실 주치의가 되고 싶습니다. 늙은 나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꿈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꿈을 위해 도전하세요. 사라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얼마나 병을 잘 고치면 골드핑거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가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그때마다 치료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던 사연이네요. 이상 감동사연 왈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